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이 봉화대, 남산타워 봉화대에 불이 5개가 오른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면 늦은 것입니다. 봉화대에 불이 5개가 피면 조선시대 때 전쟁이 터졌다는 뜻입니다. 봉화대에 불이 5개가 터지면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끝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은 건설은 50%가 다 부도가 날 것이고 기업에서 퇴직자들이 엄청나게 나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2020년 대한민국 국운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첫째가 오늘 이 방법을 알면 정확하게 누구나 다 예언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불교는 모든 게 다 수행에서 만들어지는 종교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무조건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종교예요. 그러나 유교는 운명을 알고 내 스스로가 운명을 만드는 종교가 바로 유교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건 바로 공자께서 모든 이치를 만들어 놓고 모든 이치를 백성들에게 나눠줄 때 이미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정확하게 보고 세상을 더 내 스스로가 개혁하는 삶을 살라고 운명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2020년 기본을 보면 양력 1월 1일 이때가 보면 음력 12월 7일이었어요. 이게 양력에서는 첫 발이에요. 모든 태양이 한 바퀴를 완전히 돌고 처음 시작하는 게 바로 양력 1월 1일이에요. 그런데 이때 보면 음력을 확인해야 돼요. 음력을 보면 12월 7일 무슨 날이라고 했죠? 이때는 바로 도인이 태어나는 날이에요. 도인 운명을 타고난 자가 태어나는 날이고 이때 바로 중도인이 태어나는 날이에요. 중도인 운명은 자체가 일반 인간들보다 7배에서 10배를 고생해야 되는 팔자 태어나요. 그럼 곧 대한민국은 바로 양력 1월 1일을 기점으로 음력 12월 7일이었기 때문에 일반 나라보다도 바로 7배에서 10배를 고생하게 되는 연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곧 전 세계가 바로 7배에서 10배가 고생하는 연도가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정확하게 안다면 또 요때 태어난 애기들 음력 12월 7일에 태어난 애들은 이 도인 운명들은 재수가 들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태어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애들이 태어날 때 공무원이 아니었을 때는 7배에서 10배를 고생하나 공무원이었을 때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곧 나라가 망하는 징조라는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어떠한 신이 태어날 때는 평화시대에 신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혼란과 대립 속에서 신이 필요할까요? 알아야 되지만 미륵이 나오는 시대는 항시 혼란과 대립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계룡산자락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륵이 2000년대에 되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미 말을 했어요. 바로 2000년이 되면 혼란과 대립이 엄청난 게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그게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연도로 보고 양력 1월 1일, 음력 12월 7일 여기서 말할 때는 꼭 양력으로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이치는 바로 달 모양으로 결정돼요. 그때 바로 7일달은 약간 덜 찬 달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도인팔자이기 때문에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음력 12월 7일, 양력 1월 1일 생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애들이 성장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집안은 공무원이 아니었을 때 안타깝게도 얘는 그 집안을 쑥대밭 만드는 애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양력 1월 1일, 음력 12월 7일에 태어나게 되면 빨리 가차운절에 팔아주세요. 안 그러면 저한테 팔아주세요. 안 그러면 공무원을 하셔야 돼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공무원을 하신다면 애는 고생을 안 하나 그렇지 않으면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운은 바로 여기서 봤을 때
음력 12월 7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망하는 거예요. 자체가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일반 도인들은 이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예언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망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두 번째, 나라가 망할 때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24절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24절기. 24절기는 엄연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간혹 가다 보면 유튜브에 댓글 다는 사람이 보면 24절기는 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요 라고 말씀하는데, 제발 좀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다 음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력. 양력이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양력이 절기를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항시 음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 다음에 이때 바로 소환이요. 나라가 두 번째 망하는 걸 볼 때는 소환을 꼭 보세요. 24절기에서 소환이요. 이 소환을 보게 된다면 소환이 어떤 날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소환. 한파라는 뜻이에요. 환파. 춥다. 엄청 춥다. 원래 대안이 있고 소환이 있어요. 대안은 크게 춥다. 소환은 작게 춥다. 그러나 실제 그렇지는 않아요. 원래 조상님네들은 큰 것은 작게, 작은 것은 크게 부풀리는 성향이 있어요. 바로 태풍이 매미 이런 형태로 작은 이름을 붙이는 게, 엄청나게 큰 바람이 불어올 때는 그게 작은 바람이 불어오라고 해서 그렇게 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안이 있고 소안이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소안이 추울까요? 대안이 추울까요? 평균적으로 보면 어떤 게 더 춥다고 보세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소환이에요. 소환. 작은 추위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대안보다 소환이 엄청 추워요. 추위는 소환이 3이면 대안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소환 때 가장 기본이 비가 오면 안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안 돼요. 소환 때. 소환을 기준으로 전 7일, 후 7일을 봐서 14일을 보셔야 돼요. 꼭. 그러면 14일을 봐야 돼요. 14일 안에 비가 내린다, 날이 포근하다 하면 이것은 바로 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장 기본은 뭐냐면 소환으로 볼 수 있는 게 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병. 한 해 병. 1년에 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구의 병. 아시다시피 소환 때 비가 내리게 되면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병이 들어와요. 인간들은 바로 전염병에 걸릴 것이고, 작은 날파리, 작은 모기에 의해서 병이 걸릴 것이고, 감기가 걸릴 것이고,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요새 중국에서 엄청나게 감기 독감 아시죠? 보니까 마스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감기가 걸렸을 때는 걸어가다가 그냥 폭 쓰러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현재 중국에 엄청나게 불어오는 감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지금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차단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사람은 뭐예요? 작살 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소환 때 비가 내리면 왜 그럴까요? 나무가, 식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냉해 피해 아세요? 올해는 냉해 피해를 많이 봐요. 눈이 수북하게 내리면 여기 평균 온도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눈이 없으면 비가 오고 하면 비가 땅으로 들어가요. 땅으로 들어가고 바로 동이 돼버려요. 동. 얼어버려요 그냥. 그러면 뿌랭이들은 다 죽고 땅은 얼어버린 거예요. 그럼 식물은 다 떠버려요. 그 다음에 뚝기,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얼어버리면 동결이 생겨버려요. 얼음이 만들어지면 땅이 이렇게 떠버려요. 떠버렸을 때 사람들이 밟아주지 아니하면 거기가 봄이 돼갖고, 떠버리면 뿌리가 떠서 물을 못 먹어서 뿌리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겨울이 끝나면 보리밟기, 성밟기, 이게 바로 얼음에 떠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소환 때는 비가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땠죠? 2020년 소환에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 다음 날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라는 망한 거예요. 왜? 병하고 싸워야 돼요. 병하고. 첫째, 인간은 병하고 싸우고, 식물도 병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병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병을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병은 항시 현대의학보다 더 먼저 들어와요. 병은 감기는 바이러스는 먼저 들어와요. 사스, 메리스 다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가 몰랐던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인간들은 그 병을 보고 측정을 하고 그제서야 바이러스 약을 개발을 하지만 그때는 이미 많이 늦어버려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죽은 다음에 바이러스 약을 만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는 꼭 소환 때 눈이 없고 비가 오면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있는 나라든 없는 나라든 바로 이런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환 때 비가 내리면 나라는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1일 날 도인일이었기 때문에 망했고, 두 번째 소환 때 또 병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걸 바로 삼재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대한민국 삼재가 들어온 거예요. 대한민국은 삼재가 2년 총 6년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엄청 무서운 거예요.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내년까지 삼재가 들어온다는 얘기. 대한민국 삼재는요. 나부로도 2020년 운명을 알 수 있다던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세 번째, 사주법. 항시 아셔야 되지만 이번 년이 무슨 쥐일까요? 이것은 바로 나붐으로 결정해요. 나붐으로 띠의 색을 정해요. 띠의 색을 정하는데 2020년은 경자년, 나붐에서는 벽상토예요. 경자년 벽상토예요. 벽상토는 자체적으로 흙을 위로 높게 싸서 만든 감옥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흙토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누런 금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올해가 경자년 황금지해가 되는 거예요. 또 무식하게 흰진이 경이기 때문에, 경이 금이기 때문에 흰진이, 자가 수기 때문에 청진이,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작년도 보면 본인네들이 말하는 기해년을 보면 엄연히 평지목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대로 못 보는 인간들이 황금돼지라고 뻥을 쳤어요. 이미 엄연히 황금돼지는 2007년도가 황금돼지예요. 그럼 2007년도에도 돼지띠였는데 그때도 황금돼지라고 하고, 그럼 황금돼지가 총 간지에서 6마리가 있어요. 6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황금돼지가 60년에 한 번 나와야 되는데 2007년도 황금돼지, 그 다음에 2019년도 황금돼지, 말이 돼요? 바로 이것은 나붐으로 확인해야지만 가장 정확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황금지연도예요. 그래서 벽상토는 감옥을 뜻하기 때문에 올해서부터 내년까지 벽상토 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올해는 감옥 갈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예언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대로 이미 공자가 만들어낸 이치대로 가야 돼요. 12간지 원리 주자가 만든 거 아니에요. 뒤역을 만들었다고 해서 주자가 만든 거 아니에요. 엄연히 말씀드리지만 공자가 이미 다 기록을 해놨고 주자는 그걸 보고서 만들어낸 거예요. 12간지도 바로 공자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모든 주역이나 모든 경서, 모든 나붐, 모든 것은 다 공자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 감옥이라는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음감옥이에요. 음감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양보다 음이 셀까요? 음보다 양이 셀까요? 우리나라는 항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강할 때 음으로 만들어서 작게 가자는 얘기예요. 우리 국민 스스로가 쉬운 예로 병신 같아갖고 만든 게 언제였죠? 2016년 12월이었죠. 촛불을 드릴 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이요. 국민이 만든 정부는 다 망하는 거예요. 4.19 때 한번 보세요. 국민들이 만들었죠. 4.19를.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승만이는 원조례도 받아오죠. 미국에 아는 사람들이 친미주의라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원조례도 많이 받아오는데 윤보선이는 뭐냐 이거죠. 윤보선이가 미국에 가서 원조들 받아올 수 있다고 보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윤보선이는 친미가 아니에요. 약간 반미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독립유공자일수록 딱 막히고 쾌쾌한 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원조를 받아오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윤보선이가 정부를 만들었을 때, 대통령이 되었을 때 5.16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켰을 때 왜 일으켰을까요?
이승만 정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윤보선 정부가 만들어내면 그 정부는 미국하고 타협을 해서 원조를 많이 갖고 오고 백성들을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윤보선 정부 때 또 마찬가지로 경제는 안정이 안 됐고 오히려 경제는 더 피폐해졌고 더 오히려 보릿고개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굶어 죽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참다 못해 혁명으로서 밀가루 일본으로 가는 6만 톤, 우리나라로 원조로 들어오는 6만 톤, 일본에서 그 6만 톤을 차관으로 빌린 거예요. 그리고 총 대한민국에 12만 톤의 밀가루를 뿌린 거예요.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킬 때 5.16 때 밀가루를 알아줄 때 그거는 바로 5.16 혁명이 아니라 밀가루 혁명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민은 생각은 10년만 가면 다 없어지는 이 무식한 대가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대한민국은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해야 돼요. 자체가 정신들을 못 차려서. 그래서 바로 올해는 벽상토, 감옥에 갈 사람들이 많구나. 2016년에는 산화예요. 산화. 용암이 꽝 터져서 밑으로 내려오는 불이에요. 그래서 꼭 촛불과 같죠. 촛불이 바로 위에서 불이 있지만 다 밑으로 내려오죠. 다 쑥대밭 만드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바로 불기운이기 때문에 이때 보면 이 원숭이 닭은 바로 불닭이에요.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옛날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닭 꽁다리에다가 불을 지펴요. 초가집에. 그럼 닭이 놀래갖고 파닥파닥 하면서 초가집을 뛰어넘으면서 막 불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초가산간이 다 타버렸어요. 초가산간이 다 탄다는 것은 그게 바로 닭에다 꼬리에 불 붙였을 때예요. 그러면 2016년과 2017년이 바로 우리나라는 잘하면 크게 성장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 스스로가 선택을 잘 못하면 오히려 초가산간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먹을 게 없어요. 빈대래도 없어요. 우리가 가난할 때는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했다고 보세요. 우리가 가난할 때는 진드기를 잡고 먹어요. 어떻게 해서든 가난에 배고픔을 달래야 되기 때문에 이를 잡고 진드기를 잡고 먹어요. 그게 단백질 공급원이었어요. 우리가 한때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나라를 배불리 만들어 놔서 배불르다 보니까 사람네들이 그때 빈대를 잡아먹고 빈대를 잡아서 빨아먹었던 그 시대를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바로 2016년에는 바로 산화와, 그래서 불기운, 그것도 초와 같은 불기운,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불기운이 바로 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태워버리고 다 없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사주로 보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바로 올해는 감옥이 건설이 되고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년까지도 2021년까지도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